네, 안녕하세요. 분전입니다. 오늘은 규제 완화, 네, 어저께 굉장히 강력한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되었죠. 네, 그거와 관련돼서 어떤 게 나왔고 또 이게 어떤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참고 보도자료 첫 페이지니까 큰 의미 없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 지역 전면 해제, 예, 그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까지 예, 그 투기과열 지구는 물론이고 조정 대상 지역까지 해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규제는 지금 여기서 다 해제가 된다. 물론 취득세나 뭐 일부 남아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웬만한 규제 다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굉장히 센 규제 완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포, 성동, 뭐 동작 이렇게 전고점 기준으로 뭐 9평 20억도 넘어가는 그런 곳들까지 같이 해제가 되어서 굉장히 이제 시장에 사실 영향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이 이제 해제가 되면은 이제 뭐가 바뀌느냐? LTV가 일단 상향이 됩니다. LTV가 상향이 되고 다주택자도 대출이 완화가 되긴 하는데 물론 DSR에 걸리기 때문에 무한으로 막 대출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주택 하나쯤은 특히 이렇게 전세 그 보증금을 이렇게 내줄 때 좀 활용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LTV 같은 경우는 10% 상향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주택 취득 시에 이제 취득세가 규제 지역은 6%인데 이제 지방세 제외하고 6%인데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4%라서 4% 정도면은 그래도 요게 투자적으로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3주택 정도까지는 투자할 수도 있는, 예, 확실히 이제 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구간까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다주택 투자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졌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청약, 예, 청약 부분에서 청약시 이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해서 내가 여기가 꼭 당첨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과 배우자와 뭐 같이 사는 어떤 뭐 성인들, 예, 부모 요런 분들 같이 청약을 다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하는 뭐 조합이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청약 흥행을 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개수가 상향됐다. 요거는 이제 허그, 예, 주택보증공사 고기 기준으로 보증을 해주면은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한 개만 할 수 있는데 비조정 지역이면은 이제 두 개까지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실수요로 뭐 청약을 할 수 있지만 거기다 투자적으로 한두 개 더 할 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서 어떤 다주택자나 유주택자들이 청약을 투자로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과세 실거주 조건이 이제 없다. 요거는 이제 그 취득 시점이 중요한데 취득 시점에 비조정 지역이면은 요게 비과세를 받는데 실거주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조건 없이도 일정 기간 보유만 하면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뭐 마포나 뭐 성동이나 요런 좋은 지역에 집을 사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가 집값이 오른 후에 팔면은 비과세.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투자적으로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당첨 제한 완화, 이게 특히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이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또 동시에 이제 전매 제한, 예, 그 재개발 재건축 전매 제한이 투기과열 지구에만 걸리는 게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관리 처분인가 전후로 혹은 조합원 분양 신청 전후로 막 매물이 쏟아지거나,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지 않은데 재당첨 때문에 뭐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없어지거나, 혹은 관리 처분 인가가 나오면은 이제 매수 매도가 조합원 그 자격 승계가 안 되니까 그 전후로 해서 막 매물이 막 쏟아지거나, 혹은 시장에 따라서 매수 수요가 막 몰리거나 요런 어떤 시장의 왜곡,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정상화될 수 있다. 요런 차원까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투자적으로 많이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요게 시장을 막 갑자기 막 띄울 것이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투자자들이 좀 여러 가지 요런 정책 완화를 활용하기에 좋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예, 해제가 됩니다. 예, 앞서 투기과열지구 요쪽 해제되는 것과 똑같이, 예, 4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전면 해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고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했을 적에 이제 청약을 하는 사람들이 실거주 의무나 혹은 긴 전매 제한 요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청약 흥행에 분양 흥행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뒤쪽에 청약 같은 그 규제 완화 쪽은 패키지로 제가 묶어서 예, 영향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전매 제한을 완화합니다. 전매 제한은 이 전매 제한 완화가 하나의 어떤 규제 완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규제 지역 해제까지 이렇게 묶이면서 앞으로 서울의 4구를 제외하고는 예,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은 1년, 예. 1년만 전매 제한에 걸리고 그다음은 분양권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요게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 뒤쪽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권역이 대부분인데 뭐 안산이나 일부 아닌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6개월만 전매 제한에 걸릴 뿐이고 6개월 후에는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약이 그러니까 분양이 완전히 투자적으로 기존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청약시장, 분양시장은 지방 그 비조정 지역, 지방 소도시를 제외하고는 완전 실수요에 의해 돌아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청약시장, 그러니까 분양시장도 혹은 분양시장, 분양권 이런 게 투자적으로 그러니까 분양을 청약을 하는 것도 투자적인 마인드로 청약을 할 수도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분양권 자체도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열린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요 분양권 시장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청약을 하는 메리트도 청약을 하는 목적이나 수요 자체도 실수요보다 더 커질 수 있어서 그 분양 성적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도 폐지가 됩니다. 물론 그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지금 대부분 해제가 되기 때문에 요 실거주 의무는 어차피 해제가 되는 거지만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실거주 의무 폐지가 완전히 되면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하면은 기존의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는 곳들도 이번에 뭐 분양한 둔촌주공, 철산자이 뭐 요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곳들조차도 소급 적용해서 실거주 의무를 없애줄 수 있다. 그래서 둔촌주공이 굉장히 수혜를 볼 수 있게 되어서 지금 뭐 미분양이 우려되는 뭐 일부 뭐 소형 같은 경우 미분양이 우려되는 뭐 둔촌주공이라든지 철산자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혜를 보면서 좀 더 완판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도금 대출 가능 기준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9억에서 이제 10억을 한번 올렸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폐지를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완판이 굉장히 좀 더 훨씬 쉬워지겠죠. 이제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그 완판을 시키는 데에, 그러니까 미분양 우려를 좀 키우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출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완판이 좀 더 용이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청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가점 컷이나 뭐 경쟁률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죠. 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가점은 높은데 자금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좀 상급지를 청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나는 가점은 자금은 되는데 가점이 좀 낮아서 대출이 안 되는 곳을 타겟으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악재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 청약 플랜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별적으로 개인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공급. 특별공급도 기존에는 9억 이하에만 배정이 됐는데 이제는 분양가 상관없이 특별공급을 이제 분양을 한다라는 측면인데, 요건 역시 내가 특별공급 대상자일 경우에 이제 상급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별로 본인 상황에 맞게 플랜을 한번 요 규제 완화 보시고 한번 설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그 분양 성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이면서도 청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경쟁이 좀 세지는, 왜냐면은 특별 공급이 배정이 되면은 일반 분양 그 수는 줄어들게 되거든요. 특별 공급이 거기에 그만큼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일반 청약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경쟁이 세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순위 줍줍 요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 요건 폐지, 이게 사실은 원래 무순위 그 청약은 다주택자들이 이 청약 조건이 안 되는 다주택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요 줍줍을 하는 그런 약간 문화 같은 그런 투자 문화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주택 요건이 생기면서 그게 사라졌었는데, 이제 그걸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면서
이제 다주택자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미분양 가기 전 단계에 이 청약 미분양 가기 전 단계에서 완판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건 역시 시행사나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청약 분양을 성공시키기 좀 더 용이해졌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투자로서 청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요런 측면에서 그 두 개가 지금 이번 특히 규제 완화의 되게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약 규제 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런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여기 서울 재개발 재건축에 기본적으로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특히 이제 상급지일수록 강남, 상구, 용산 빼고 다 해제가 되는데 마포, 뭐 성동, 동작 요런 데에 뭐 조금 근접한 좀 얼마 안 남은 분양으로 보면은 이제 공덕, 뭐 행당, 노량진 요런 쪽이 사업성이 굉장히 업되면서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면 물론 사업성까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분양가도 높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실거주 의무, 전매 제한도 완화가 되고 해제가 되고 완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대출까지 되니까 분양가는 높게 받고 완판은 좀 더 쉬워지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청약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약 경쟁률이나 가점 굿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본인이 처한 상황 하지만 자금 조달에 있어서는 더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청약 전략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단지적으로 봤을 적에 최근에 약간 일부 평형에 대해서 미분양 우려가 있었던 둔촌주공 철산자에도 단기 완판 충분히 가능하게 되었을 것 같다.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요거 발표되고 나서 둔촌주공 초소형 꼭 주어보고 싶다. 무순위 줍줍 내가 하고 싶다라는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분양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게 되었다. 아예 무순위에서 끝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산자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완판의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게 되게 또 하나의 핵심인데 오랜 기간 없어졌었던 분양권 시장 자체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없어졌던 서울 분양권 시장 혹은 수도권의 핵심지 분양권 시장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장 부활하는 건 아니고 23년 초부터 분양한 게 전매 제한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24년부터 분양권 시장이 부활하게 됐어요. 이 분양권 시장이라는 것은 그 실가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덕자 7스테이트의 분양권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15억 이상의 가치일 텐데 15억 이상의 무거운 가치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초기 투자금 그 계약금 10% 플러스 프리미엄만 가지고 거래하는 시장이 레버리지를 크게 끼고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기가 굉장히 거래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지고 물론 그럼에도 가격 수준이 높다라면은 이게 마피도 되고 굉장히 부담이 커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분양권 시장이 부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시장 분위기만 해결이 되면은 시장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 시장, 특히 서울 분양권 시장 혹은 분당, 과천 분양권 시장이 24년부터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3년 동안 최대한 안 좋은 시장 분위기, 뭐 역전세나 뭐 전세가 하락 이런 거, 그다음에 금리도 좀 떨어지고 이런 게 해결이 되고 나면은 24년에 시장을 반등시킬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요소니까 그것 자체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 개인의 투자 플랜에도 분양권 투자가 하나의 어떤 염두에 둘 수 있는 요소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평을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청약시장 중심의 완화 정책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미분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청약시장 중심의 완화 정책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이게 특히 상급지 같은 경우는 높아지는 것은 기본으로 따라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투기 과열 지역 해제라는 거 그다음에 조정 지역 해제라는 것 자체가 서울에
굉장히 기존 주택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규제 자체의 해제에 의한 효과도 있지만 심리적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 저가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까지의 규제 완화 중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존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은 반등은 없다, 아직 별 효과는 없다,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겼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물론 그렇다고 반등을 의미 있게 하는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하는 거 아닐 것 같지만, 뭐 저점에서 거래량을 많이 늘릴 수 있다던가, 혹은 더 떨어지고 있는 요런 분위기였는데 요 하락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다든가, 요런 식으로 좀 심리적으로 좀 부스팅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효과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크기의 규제 완화라면요. 거기다 조금 길게 본다면은 서울 분양권 시장이 풀린다는 것은 이 부동산 전체적인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적인 측면에서 감안하시고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의미하게 펀더멘탈이 반등하는 것은, 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전세가가 문제고, 요 규제 완화가 전세가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렇다면은 역전세난이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확실히 요거 반등해서 시장 방향이 전환되었구나, 요렇게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적어도 23년 뭐 하반기에 어떨지 한번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까지 정리 드리고, 일단 조금 더 당장 내일이라도 요 반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의미가 있으면 제가 주간 부동산에 포함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